자, 저번 시간에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서 도형의 이동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를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평행 이동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그 평행 이동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도저히 저는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라고 하면 저한테 따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시고 일단은 그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값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 점은 그냥 그대로 붙이면 된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대표적인 기준선, 기준점에 대한 대칭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대칭 이동 중에서도. 첫 번째, x축, 두 번째, y축, 세 번째, 원점, 그리고 네 번째, y는 x, 그리고 마지막 y는 마이너스 x까지 배우셨어요. 그러면 항상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밖에 안 돼? x축에 대해서밖에 안 돼? 원점에 대해서밖에 안 돼? 그거밖에 안 돼?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할 거는 뭐냐면 일반 직선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점에 대해서 그냥 일반 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는요. 니네 대칭이라고 하는 두 개는요. 어디서 배웠어요? 중학교 2학,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선대칭 도형, 점대칭 도형에 대해서 배우셨다고요. 자, 그러면 그 선대칭 도형에서 배웠던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선대칭 도형이라는 게 어떤 걸 선대칭 도형이라고 한다 했지? 기준선을 대칭 축에 대하여 도형을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는 도형. 그러면 그렇게 포개어지는 점들을 뭐라고 불러요? 대응 점이라 부르죠. 그러면 어떠한 대칭 축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한 대응 점은 정확하게 포개어진다라고 했는데 그 포개어지는 다른 건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길이가 같다는 얘기죠. 두 번째, 수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걸 이용할 거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드러나는 특징은 뭐라고요? 대응 점의 중점. 대응점끼리의 중점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말이 맞겠다. 대응점 사이의 중점이 대칭축 위에 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수직이라고요. 두 번째, 대응점을 연결한 직선과 대칭축은 수직이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조건입니다. 이 두 가지만 이용하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들 어디를 볼 거냐면요. 5번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얘기를 하고 6번으로 넘어가서 한번 개념을 볼게요. 페이지로 따지면 40페이지, 알고전 40페이지 내용이고요.
이게 알고전 40페이지 내용이에요. 알고전 40페이지 내용, 40, 뭐라는 거야? 41페이지죠? 쏘리? 아무래도 오늘 제가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해요. 자, 볼게요. y는 x 플러스 y는 3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을 어디를 기준으로?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무조건 어떤 문제로 푼다라고 했냐면 나 지금 여기서 뭐라고 써 있어요? 대응점이라고 써놨어요. 해법은 뭐라고요? 풀이 방법은 뭐로 들어간다고요? 대응점을 이용하는 거라고요. 점이 없는데요? 네 맘대로 정하시면 되죠. 자, 임의의 점 x, y라고 할게요. 대칭 이동되는 임의의 점을 a, b라고 할게요. 가능하죠?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찾으시면 그게 바로 대칭 이동되는 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대칭 이동된 방정식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라고요? 대응점 사이에 중점이 대칭축 위에 있다. 대입해 보실래요? 2분의 x 플러스 a 콤마 2분의 y 더하기 b 라는 이 점이 저 직선 위에 있어요. 그럼 식 뭐라고 나오냐면 y 더하기 b x 플러스 a 더하기 2 라는 식이 나와요. 이해돼요? 확인돼요? x자리에 이거 통째로 집어넣고 y자리에 이거 통째로 집어넣은 다음에 그 2배 했어요. 그죠? 다음 두 번째 뭐라고요? 기울기가 수직이다. 기울기가 수직이다. 쟤랑 얘랑 수직이다. 그럼 식을 이용하게 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y-b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이다. 이렇게까지 나오겠네요. 이 둘을 연립할 겁니다. 더해봐요. 더하시면 뭐가 사라져요? b하고 x가 사라져요. 2y는 2a 더하기 2. 즉 y 대신에 a 더하기 1이라는 식이 생기고요. 두 번째 빼봐요. 2b는 2x 플러스 2. 그래서 x라는 값은 b-1. 확인돼요? 자, 이렇게 연립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x는 어디 있는 x야? 저 위에 있는 x 거잖아. y도 어디 있는 y 거야? 저 위에 있는 식 y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서로 저 위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3 b-1 더하기 1이라는 식이 a 더하기 1이 되고요. 지금 그러면 이게 관계식이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a라는 뭐라고? x좌표라고. b라는 뭐라고? y좌표라고. 그럼 다시 바꿔줄 수도 있죠. x 플러스 1이 3 y-1 더하기 1. 이 식 정리하시면 수직인 그러니까 대칭 이동된 직선을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걸 이용했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중점, 두 번째 기울기. 그걸 중점, 기울기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연립, 정리한 다음에 대입해서 바꿔준 겁니다. 확인되셨나요? 최종적으로 정리만 하시면 돼요. 자, 이 식 정리하시면 얼마?
없어지고 3분의 1. y는 3분의 1 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직선 대신에 점에 대한 대칭 이동 볼게요. 자, 그럼 얘는 점대칭 도형이고요. 점대칭 도형이라는 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초등학교 5학년 내용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까먹으셨을 거예요. 어떠한 대칭이 얘를 뭐라고 부르게? 이거 기억하는 사람 있냐? 어떤 기준점을 기준으로 180도 돌렸을 때 대칭이 되는 거를 점대칭 도형이라고 한다 했잖아. 그 기준점을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나냐? 기억날 리가 없지. 자, 대칭의 중심이라고 해요. 와,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러게요. 있었어요. 자, 대칭의 중심을 기준으로요. 얘도 마찬가지. 대응점으로 볼게요. 대응점 두 점을 연결하게 되면 항상 뭐가 된다? 대응점의 중점이 대칭의 중심이 된다. 이게 기억해야 될 성질이에요. 자, 그럼 여기 1번에 대한 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점에 대한 대칭 이동에 기억해야 될 건 한 가지라고요. 뭐라고? 대응점의 중점이랑 대칭의 중심이랑 서로 같습니다. 이것만 이용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쓰게요? 자, 지금 얘 직선에 대해서 이동했죠? 그거 말고 점에 대해서 이동하는 걸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이건 지우겠습니다. 이만큼. 자, 문제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6번 내용인데요. 6번에 2,2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 점을 구하고 싶어요. 얘도 똑같이 뭐로 하라고요? 점으로요. 대응점. 얘도 똑같이 대응점 써요. 대응점. 그러니까 앞에서 구했던 거랑 똑같이 동일하게 x, y. 뭐 x1, y1 뭐 특정 지는 건 너네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를 a, b라고 놓을게요. 식이 뭐가 된다고요? 2분의 x 플러스 a 가 2. 2분의 y 더하기 b 가 2. 그럼 y 대신에 x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4-a를. y 대신에 뭘 쓰면 돼? 4-b를. 어디에? 저 식에.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4-b는 3 곱하기 4-a 플러스 1. 다 했어요. 다 한 거예요. 야, a, b 대신에 a 대신에 x 집어넣고 b 대신에 y 집어넣으면 이제 마무리가 되죠. 4-y 좋은 아침이야. 잘 잤어? 어제 이 시간에 깨십니까? 어이가 없어서. 참 4-x 더하기 1이죠. 자, 정리해 주시면 돼요. 천천히 하자요. 4y, 4-y, 12, 3x, 1, y, 8, 9, 마이너스 9.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성질이에요, 성질. 진짜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 얘기를 하시면 다들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수하에서 선대칭 나오고 점대칭 나와요 라고 얘기하면 말도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나와요. 그죠?
이 선대칭 도형의 성질, 점대칭 도형의 성질, 이거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던 성질 그대로고요. 그 성질을 이용해서 그대로 식에 적용만 하면 대칭 이동된 그래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도형이든 점이든 상관없이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시면 지금 이제 5번에 대한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도형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도형을 이동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정리되셨을 테니까 안 되셨으면 동영상 참고하십시오. 올릴 겁니다. 지울게요. 자, 지금 내가 니네들 정리하기 편하라고 지금 되게 한쪽에 몰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펜을 안 쓰네요. 서운하게. 서운하게. 아무도 쓰질 않아. 삐질 거야. 자, 5번 볼게요. 5번에서요. 오른쪽 그래프로 나타낸 함수에 대하여 함수의 그래프를 좌표 표면 위에 나타내어 보라. 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문제를 풀 거냐면 평행이동을 배웠고 대칭이동을 배우셨습니다. 그럼 그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통해서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이동되는가, 어떻게 뒤집어지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배우게 되실 거예요. 자, 문제에서 fx라고 하는 거를 먼저 y는 fx라는 걸 먼저 보기 전에 식을 해석하셔야 돼요. 뭔 식을 해석하냐면 y는 이 식을요. 이건 뭔 식이에요? 분석해봐.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됐고 두 번째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붙었어. 이걸 해석해볼까? 이건 뭐야? y축 대칭이라는 얘기죠. y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x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그랬죠?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1 붙은 건 뭐예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해석 끝났어요. 이제 그럼 그래프 한번 볼까요? 그래프 원래 어떻게 되어 있는데? 요래 되어 있는 거에서 자, y축 대칭이니까 어떤 그래프가 그려집니까? 요런 그래프로 뒤집어지겠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죠. 그럼 그림 어디로 이동해요? 이렇게 이동해야겠죠. 그죠? 최종적인 답은 요 별표 그래프가 되는 걸 확인해 주시면 돼요. 남은 거는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최단거리 문제예요. 최단거리라는 게 뭐 어떤 거를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정말 단순하게 수학에서 말하는 최단거리라는 건 뭐야? 수학에서 말하는 최단거리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뭘 말해요? 직선을 말하죠. 선분. 그죠? 그래서 거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최단거리라는 걸 뜻하고 최단거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선분의 길이를 뜻하죠. 그러면 A와 B 사이의 최단거리가 아니라 A와 B는 A와에서 B로 가는데 만약에 X축 위의 점 P를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고 한다면 문제에서 PA 더하기 PB의 최단거리, 최소값은 얘는 어떻게 볼까요? 방금 전에 뭐라 그랬죠? 선분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일직선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일직선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에이 보고 계신 거죠? 보고 계신 거죠? 일직선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직선 위에 점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이 직선의 한쪽 방향에만 두 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한쪽 방향씩 왜 이 아래에 요 위에 양쪽으로 점의 위치가 나누어진다면 이 점과 점을 연결하기만 하면 반드시 어쩔 수 없이 이 선을 지나가야 되고 선 밟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 점이 바로 P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요? 대칭 이동을 시켜요. 이 직선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등변 삼각형 생기면서 요 길이가 요 길이랑 서로 같아질 테니까요. 그래서 뭘 한다고요? 대칭 이동을 시킵니다. 두 번째. 그러면요. 이거랑 비슷한 문제인데 조금 다른 결의 문제를 하나 보셨었어요. 뭐냐면 꼭 이 정도 길이만 되면 부러지더라. 예. 이건 어떻게 풀까요? 최대 최소 문제로 풀어요. 얘는 최대 최소 문제로 P라는 점을 X, Y로 잡은 다음에 최대 최소 문제로 풀면 되고요. 여기 있는 얘는 대칭 이동을 한 다음에 대칭 이동 후에 이 하나의 선분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위에랑 아래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서요. 그럼 얘를 응용하는 문제 중에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에 멘탈이 나가요. 가끔 응용 문제 중에서 x a제곱 이거 최소값 구하는 문제. 이거 최소값 구하라고 하는 순간 혹시 보이세요? 이게 PA고 이게 PB인 거? 그럼 최소값은 AB인 거. 보이세요? X, Y랑 A, B 사이의 거리예요. 여기는 X, Y랑 C, D의 거리예요. 이게 P죠. 이게 A죠. 최소값은 뭐예요? 곧장 연결한 거. 이런 식으로 풀어요. 그래서 얘랑 같은 거예요. 서로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못 보시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P점이 X축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뭐가 돼? X, 0이 되겠죠? 그럼 Y 대신에 0 집어넣게 되면은
아, X축 위에 있는 점이구나. 라는 설명이 되는 거고. 그죠? 다양한 방법으로 풀이 과정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Y축 위에 있을 때, Y는 X 위에 있을 때, 또 난이도를 더 올리면 일반 직선을 지나갈 때, 이런 것까지도 가능한 문제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7번 문제 한번 보신다면 7번의 답이 뭐라고요? 점을 하나를 대칭 이동해서 보내라고 했죠. 점 하나를 대칭 이동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7번식은 마이너스 1,1과 3,2라는 점이 P가 X축 위에 있다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대충 그려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1,1, 3,2 P점을 구하기 위해선 뭐 하라고? 대칭 이동 하라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 구하시면 되죠. 길이 얼마? 이런 값 구하실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대칭 이동이라는 걸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까지 설명드리면서 도형과 관련된 단어는 여기까지입니다.